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사의 보안팀은 올해 몇 개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대응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모시고 오늘 IBM 오네요. 1시간 2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요. IBM 코리아의 박형근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이제 타이도 안 하시고 빨간색. 네. 오늘 뭐 어디 좋은 데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날이 나이만큼 네네. 연말도 가까워지고 네네.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네. 가벼운 차림으로 좋습니다. 네, 일명 산타 복장이라고. 네네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오래된 공격 수업이 지금도 계속 효과를 거두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전부터 있어왔던 네네. 어떤 이게 해킹 공격 수법이 지금도 계속 존재한다는 건데, 네네. 오늘 이런 것에 대한 오늘 어느 정도의 답변을 좀 기대해도 되겠죠? 네, 뭐 제가 답변 드릴 부분도 있고 네네. 뒤에 이어서 이제 네네. 또 답변 드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방송 오랫동안 들은 분들은 이제 엑스포스 연구소가 뭔지는 다 알고 있을 텐데, 네네. 그래도 오늘 처음 들어온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엑스포스 연구소가 뭐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 도표는 뭔지 네네.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IBM 엑스포스 연구소는 이제 사실 IBM의 보안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11개인가요? 지금 네. 하나 더 늘어서 11개로 이제 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11개의 보안 연구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취약점, 데이터, 이제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취약점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집대성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내는 연구소가 이제 IBM 엑스포스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네. 그 연구소에서 이제 매년 이제 크게 1년에 이제 2번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상반기, 그래서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제 보고서 나오는데, 하반기는 아직 이제 올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내년 한 초 정도에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하반기가 나온 이제 보고서의 가장 메인 이제 그 결과 내용이 네. 바로 이제 요 장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네. 2013년도에도 역시 굉장히 많은 보안 사고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 그래서 요번 주제랑 이제 동일하게 굉장히 뭐 새롭든 오래됐던 네. 어떤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제 효과를 거둬서 결국에 이제 보안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네.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공격 타입들을 이제 쭉 보면은 눈에 익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여러분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네네. 색깔별로 있는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뭐 SQL 인젝션이라든지 뭐 스피어 피싱이라든지 뭐 DDoS, 뭐 멜웨어, 이제 악성 코드죠. 네. 그다음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워터링 홀은 이제 조금 이제 보안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이 들어본 이제 네. 공격 기법이 아직까지도 성공적으로 이제 보안 사고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럼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은 없겠느냐 하는 것들을 화두로 해서 자, 제가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계속 네.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도 네네.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개선책을 네. 계속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이제 뭐 보안 사고라는 거는 이제 감기라는 것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부터 감기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IT가 바이러스가. 변함에 따라서 네. 역시 공격 방법도 이제 변해 나갈 텐데, 음. 문제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새로운 이제 네. 그런 거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감기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변형이 있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독감은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서 네네. 어느 정도 면역을 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활동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 활동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역시 예방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감기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 왼쪽 맨 회색 언노운이라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보면 일단 여기 보면 동그라미들 보면 언노운이 의외로 많이 보여요. 네네. 회색이요. 네네. 이것이 2013년도 상반기에만 해당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평소에도 네. 매 반기마다 네. 이런 걸 조사했을 때 언노운이 이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언노운의 수치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더 뭐 항상. 많아지거나 줄어지거나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그러니까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모든 결과가 다 어떤 네. 경로로 해서 이게 사고가 일어났는지가 네네. 다 밝혀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어떤 데이터의 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로그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언노운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제일 먼저 우리가 뭐 익숙한 그죠? 네네. SQ 인젝션 이건 뭐 한 10년 전? 네, 그쵸. 10년 된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이제 뒤에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도 그렇고 SQ 인젝션도 그렇고 사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얘기인데요. 네.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제 이게 훔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서버를 탈취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공격 기법은 SQL 인젝션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오래됐고 거기에 대한 예방책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이제 법으로도 이제 좀 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소스 코드 단에 이제 보안 점검을 해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제품을 릴리즈하기 전에 이제 QA 단에서 이제 보안 점검을 해라. 이제 품질 그 관리 차원에서 그럼 이제 그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네네. 어떤 그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뚫렸을 때 나중에 페널티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공공 분야의 사업 분야에 있어서 이제 감리 요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쨌든 공공 쪽에서는 이제 진행이 이제 되죠. 근데 사실 그런 법이 사실 민간이나 이쪽 일반 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머스트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에 있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약간 불리한 정보를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isenfranchised. 영어로 되게 독일어처럼 보이는데. 영어죠. 네. 요거는 어떤 유형의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자들도 이게 이렇게 뚫기 어려운 곳을 이제 뚫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곳을 이제 목표로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본사에 이제 잘 보안된 그런 웹사이트보다는 어떤 마케팅을 위한 이제 템포러리 임시적인 사이트라든지 해외 지사의 어떤 독자적인 인프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본사의 그런 브랜드나 명성에 침해되는 거는 똑같은 이제 그 임팩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이트를 위주로 해서 공격이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워터링 홀. 뭐 영어 시간 아니지만 이게 뭐 일단 물 웅덩이? 뭡니까 실제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워터링 홀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뭐 일반 사회적인 용어로는 뭐 사교 모임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보안 쪽에서는 보통 물웅덩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제 물 웅덩이에 이제 사자가 먹이를 기다리듯이 이제 그런 이제 공격자들이 공격 대상 그룹이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공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그 공격 대상 그룹이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길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워터링 홀 공격이라는 이제 그런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킹 그룹이 제조업 쪽을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싶다면은 뭐 제조업 협회라든지 뭐 그 협회들 보통 취약하잖아요. 뭐 그런 데부터 해가지고 뭔가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개발자 그룹을 공격하고 싶다. 그럼 개발자가 많이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진짜 진짜 이거는 해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마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뿌연대가 있는데 막대가 저는 왜 그런 건지 아직 집계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가 이제 안 나는데 상반기에 이 추세를 이제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은 뭐 작년하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취약점은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게 막대가 보면 이제 항상 직전 연도보다 좀 낮아지면 그 다음에 또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패턴은 있는데요. 올해도 어떨까요? 이 조금 무너지는 양상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볼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이거 엑스포스 이렇게 가네?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지금 뭐 자바라든지 플래시라든지 익스플로러, 이런 쪽에서 어떤 지금 취약점들이 있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공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그 공격 대상 어플리케이션 이제 삼형제를 뽑자 그러면은 자바, 아도비, 아도비 플래시, 그다음에 이제 MS의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자바가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멀티 플랫폼, 멀티 브라우저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다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요새 자바의 전성 시대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바 공격이 메인프레임에서도 성공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 메인프레임을 직접적으로 이제 뚫려진 사례는 없지만 메인프레임 상에서 자바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바 기반의 이제 취약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격자들이 이제 애용하는 그래서
하나의 취약점 공격을 가지고 멀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아도비라든지 뭐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그런 전통적으로 이제 네. 많이 애용이 되고 있는 그런 악용하기 위한 그런 취약점을 많이 발굴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게 최근 업데이트에서 자바를 비활성 허용한다.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떤 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바 쪽에서도 이제 하도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는 네. 업데이트 패치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냐면은 자바 자체를 비활성 말 그대로 끄기라는 옵션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제 보통 사용자들이 자바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자바를 비활성화해라 그러면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옵션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비활성화하는데 네. 사실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예 자바에서 이제 아예 그 비활성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세 가지 것들 보면 제로데이 공격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취약점 활용한 공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 세 가지 제품을 안 쓸 수는 없지만은 네.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자바 같은 것들도 회사 인프라 내에 자바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없다, 사용자 단에서 네. 많이 없다 그러면은 사용자 단에서는 이제 자바를 비활성으로 이제 설정하는 게 사실은 공격의 포인트를 제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바나 플래시나 뭐 MS 익스플로러 기반의 공격이 보통 이제 스피어 피싱이나 이제 네. 그 악성 그 첨부 문서로 이제 보통 네네. 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용자 교육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로데이 공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APT라든지 제로데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보안 솔루션이나 기술 같은 것들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즘 이제 웹브라우저에 크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네, 크롬도 이제 그러면 내연도 치면 이제 크롬이 나올까요? 여기 보면 삼형제라는데 사용자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죠. 이제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크롬이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요새 자바의 전성시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네네. 뭔가 어떤 것이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되게 많이들 사용하면 네.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그만큼 위협은 증대한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도 지금 요새 네네. 거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폰 네. 처음에 3년 전에 비하면 그죠? 네. 되게 많이 이게 네. 높아졌으니까 네. 여기도 계속해서 이것이 보안 이거 초창기부터 좀 그랬는데 네. 요즘 더 심해질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지금 안드로이드 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존 PC나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기술을 보면은 이미 데스크탑에 쓰고 있는 기술들을 많이 채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파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분석을 어렵게 하는 보통 이제 난독화 기술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난독화 기술을 이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악성화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악성 코드의 그 개발 수준도 네. 상당히 데스크탑 그 악성 코드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일반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PC 관리하는 이제 솔루션이나 이제 보안 솔루션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강제화나 통제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요. 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라는 그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설령 회사에서 일을 네. 하더라도 그렇죠. BYOD 개념으로 그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강제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각각 이제 OS 버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버전상에서 또 다른 보안 기능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대응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짜 안드로이드 쪽에 네네. 어떤 이 보안 위협은 지금 되게 빠른 속도 증대한다고 그랬으면 네,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관련된 비즈니스, 네네. 사업 기회도 네네. 상당히 폭넓게 넓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관련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또 뭐 PC에서 데스크탑에서 이제 많이 된 것처럼 모바일상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제 그 사용자의 교육과 인식으로도 미흡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뭐 MDM이라든가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라든가 네네. MAM, 네. MCM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모바일 상에서도 요즘 데스크탑에서 이슈가 똑같은데요. 시큐어 브라우징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모바일 시큐어 브라우징이라든지 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제 사용자를 보호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그렇죠. 많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왜냐면 이렇게 기업에 있을 때는 네네. 기업 업무는 뭐 시큐 브라우징에서만 한다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뭔가 네네. 섹터를 구분해 가지고 네네. 네.
그건 말 되네요. 자, 그 뭐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폰이 요새 한 3년 전에 비하면 되게 그래도 많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때 거다가 아이폰 자체에 뭔가 폐쇄성도 있고 네네. 그 아이폰은 현재 네네. 구조적으로 네.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 네. 보안 위협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전한 편이 그렇고 네. 좀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어떨까요? 사실은 아까 그 점유율하고도 사실 연관성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폰에 대한 공격에 대한 노력을 음. 들여서 얻는 이득보다 네. 안드로이드의 공격을 성공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공격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어. 아이폰이 어느 정도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점을 갖고 있고 폐쇄적인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네. 뭐 최근에 이제 언론지상에 보면 가장 최근 그 아이폰 버전이 어떻게 되죠? 7인가 6인가 저도 아이폰 쓰질 네네. 않아서 근데 그 버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3초 만에 이제 그 제일브레이크가 되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소화된 걸로 봐서는 이제 보안의 수준 이것보다도 사실 어느 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게 네.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뜬 아이디어가 네. 내년에는 네. 내년에 이거 그 보안 관련된 거 할 때 네네. 이때 그 이런 해커들 있잖아요. 네네. 해커도 같이 불러가지고 네네. 그다음 뭐 신사인지 그렇다면 뭐 이렇게 두고 하나 씌워가지고 방송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해도. 네. 네. 자, 그러면 2014년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2014년도 좀 전망한다면. 네. 2014년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인베디드 보안이라든지 이제 중요 인프라에 대한 보안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화두가 될 거예요. 네. 이미 해외에서는 화두가 많이 되는데 이제 국내에 있어서도 이제는 뭐 이제 그 제어 장치망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생활에 오는 이제 스마트 네. 이제 그 디바이스들 이제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카라든지 이런 이제 주변에 이제 있는 곳으로부터 이제 보안에 대한 위협이 네. 실제 실생활에 직접적인 아. 위협이 되는 이제 아. 상황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와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는 그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동향 예측은 이제 악성 코드 동향만 우선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악성 코드 동향 2014년도에 보면은 우선은 그 악성 코드의 소스 코드가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야, 악성 코드도 네. 오픈소스화 되네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변종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닥 좋은 네.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신 보안 기술들이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옛날에 이제 썼던 기술들이 이제 탐지가 안 되고 이제 우회가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귀환이라는 표현을 쓰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통신을 SSL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그런 기능 하나만 악성 코드에 들어가도 사실 탐지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에서 악성 코드 자체를 암호화해 버리면 이제 패턴 방식의 이제 그런 패턴화해서 잡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암호화라든지 SSL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채택이 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디바이스 상에서 악용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계정 정보 유출을 해서 공격자의 디바이스에서 이제 그거를 악용을 했었었는데요. 점차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이폰에서도 이제 지문 인식 방식으로 이제 변환을 했고 그 지문 인식이라든지 최신의 이제 인증 기술들이 이제 나옴을 통해서 계정보 유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이 되는 게 유출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권한을 탈취해서 사용자 디바이스 상에서 이제 그걸 악용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공격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거랑 이제 유사해요. 그래서 오래전 악성 코드 기술이 귀환 중에 하나가 이제 분석 우회 기술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거다. 그래서 암호화라든지 스테가노그래피라든지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악성 코드 분석을 우회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전에 우리 모순 창가 방패, 중국 속담처럼 이것도 제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건 본넷 커맨드 앤 컨트롤 호스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 무슨 뜻입니까, 이게요? 본넷은 이제 자동차 본넷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좀비 PC를 이루어진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본넷. 본넷. 보세 넷. 보세 네트워크. 그 본넷을 중앙에서 관리 통제하는 커맨드 앤 컨트롤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큰 본넷을 이 명령을 주는 해커의 근거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해커가 이제 중앙에서
큰 본넷에 명령을 내리고 해커의 전략사령부 어떻게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네. 거 지점들이 이제 있는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시사점이 일단은 가장 많은 그런 본넷의 커맨드 컨트롤을 호스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네요? 미국입니다. 아, 네네. 네, 아무래도 어. 땅도 크고 인프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에 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로 해서 네 번째로 많은 네. 그 본넷 CNC 호스팅을 하고 있는 국가로 지금 저희가 아니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중국보다도 있죠. 더 높네요. 네네. 좀 높고 일본 뭐 2위가 또 러시아네요. 특이하게.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게 과학기술 발달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러시아가 2위란 게 약간 의외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 안에 이제 보면 타국에서 이제 공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근거지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의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인프라가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타겟이 되는 국가 중에 이제 하나고요. 네네. 러시아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조금 의외긴 한데 그러니까요. 뭐 이제 자국의 네. 해커들이 이제 좀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독일 사람들은 상당히 모범적일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은 성격이 네, 네. 이런 거하고 좀. 자, 그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네네. 이제 뭔가 IBM의 어떤 2014년도에 특히 어떤 대응 방안이랄까, 네네. 방향성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뭐 계속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기본이라는 거 아니면 이제 뭐 이 뭐 철학이라고 그럴까 네. 아니면 이제 하여튼 베이직에 있어서는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 이제 네. 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IT 인프라가 변화하고 모든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보안의 뼈대가 되는 것들이 과연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보안을 이제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오래된 공격 수법이라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잘 체계화된 그런 인프라, 네. 잘 체계화된 보안 프로세스, 그다음에 잘 체계화된 이제 보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네. 이 안에서는 이제 오래된 공격 수법뿐만 아니라 최신 공격 수법들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 앞서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그 톡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실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이 IBM 보안 블루프린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부장님 이걸 다 아십니까? 네. 저는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야. 네. 그래서 아키텍처 원칙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IBM의 보안 프레임워크와 블루프린트에 맞춰서 한번 점검해보고 잘 맞춰본다고 하면은 이제 오래된 공격 수법뿐만 아니라 최신의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막 강의하시는 부장님 강의하시는 건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왔고요. 유명하신 분이구나.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 박형근 치면 나오는 겁니까? 네, 많이 나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솔루션 관점에서 이제 그렇죠? 아마 다양한 솔루션도 있겠죠. 네. 그래서 IBM은 이제 아까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이제 블루프린트,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엔 고객이 그 블루프린트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구현할 때 필요한 이제 솔루션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전체에 그런 보안의 A부터 Z까지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따 Q&A 다시 나오시고요.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 끝나고 바로 1부, 2부 다 Q&A 같이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IBM 코리아의 최용찬 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자, 아까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거의 얘기도 못 나누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완전히 워낙 전문가시니까, 네. 자, 일단은 그 2014년도에 계속될 사이버 보안 위협의 어떤 규제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런 네. 주제로 오늘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그 최근에 뭐 우리 스탠드 차터드 은행이라든지 네. 시티은행이라든지 큰 네. 좀 어떤 그 기사가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도대체 왜 상당히 거기는 이제 보안이 되게 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왜 발생했으며 네. 그런 시사하는 바는 뭔지 그거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스탠다드 차타드하고 시티은행은 이미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위에 의해서도 이제 그 유출 사고가 일어난지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조사도 이루어진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보안 제품이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주 미묘한
이제 그 보안에 약간의 홀이 있었습니다. 그 홀을 이용을 해서 네. 이제 출력물이죠, 결국엔. 출력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유출이 일어난 경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내부 직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SCJ 그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홀이 있었던 거죠. 그 악의적으로요, 아니면 악의적으로, 예, 네. 악의적으로 개발자에 의해서 악의적인 네. 이제 행위에 의해서 대량의 어떤 정보가 이렇게 그 외부 외장 매체를 통해서 네. 나오게 된 그런 내부 사례입니다. 개발자요, 외부 개발자요? 언론에 나와 있는 거는 외주 용역 네. 쪽의 개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까지만 현재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단은 이제 뭐 전문가시니까 한번 이런 이제 원의 트렌드 한번 예전부터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큰 방향만 좀 짚어주시죠. 네. 그 2015년까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사실 커머셜 인터넷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게 2005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네네. 보고 있고요. 네. 95년도 제가 사실 95 학번이거든요. 네네. 한참 저희가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하던 네네. 게임방에서 네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커머셜 인터넷 1세대를 이제 2005년까지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네. IBM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약 한 20년 정도 되는 사이에 네. 그 위협의 그 진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그 큐리오시티, 그러니까 호기심에 의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옆에도 써 있다시피 스크립 퀴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스크립 퀴즈는 아까 저희 박형건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툴이 이미 지하 세계에서는 사실 돈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툴을 이용을 해서 원본 소스 아까 네네. 말씀드렸지만 악성 코드가 오픈 소스 형태로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소스 코드를 구해서 그런 툴을 이용한다면 계속 또 다른 네네. 변종과 변종 수없이 많은 변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해서 네. 과연 이게 먹힐까? 네. 내가 과연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랬다가 이제 리벤지로 올라오게 되는데 리벤지는 사실 그 뭐 복수라는 뜻이지만 복수라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인사이더, 그러니까 내부 직원에 의한 그 정보 유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한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앙심을 자기가 네. 품고 어떤 조직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형태로 내부적인 어떤 유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연초에 많이 벌어지겠네요. 인사효과 잘못 받는다. 그럴 수도 있고 연말에 네. 보면은 네. 이제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네네. 혹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라고 하면 특히 개발자 쪽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네. 혹은 이제 제조업체라든 이런 쪽은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겠네요.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네. 그 국정원 사이트에 가시면 국가산업 이제 그 유출 실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보면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 밑에 두 개까지는 사실 그 원한이라든지 앙심이라든지 호기심에 의해서 나왔지만 순수의 갑자기- 시대예요. 이때만 그렇죠. 해도 순수의 시대.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수수의 시대에서 네. 갑자기 이제 그 돈이- 상업성에 오염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네터리가 등장을 하고 모네터리가 머니에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조직화된 범죄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해커가 등장을 하게 되고 네. 그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에스피노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그 스파이 활동을 네. 뜻하는 거죠. 거의 뭐 국가적인 그 스파이 활동처럼. 예, 맞습니다. 네네. 스파이 활동을 뜻하고 이 스파이 활동이 국가적인 스파이 활동은 위에 내셔널 시큐리티 시큐리티 그쪽에 해당되지만 여기서 네. 말하는 이제 산업 스파이. 예, 산업 맞습니다. 스파이. 산업 스파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제3에 있는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게 네. 저쪽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뭐 음. LCD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 기술의 어떤 원천 기술을 네. 빼달라, 도면을 빼달라 음. 이런 이제 갖다 맡기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런 쪽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좀 양분화되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해커와 이제 이런 공격자들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고급화된 좋은 고등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범죄에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네. 네, 그런 해커분들은 오히려 이 폴리티컬 액티비즘이라고 되어 있죠. 아, 네네. 이거는 핵티비스트라는 끝에 오른쪽에 네네네네. 보시면 컴페티터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 산업 스파이, 네네. 경쟁자가 그렇죠. 하는 행위이고 네. 그다음에 네. 핵티비스트는 해커와 액티비스트, 아. 해커의 고동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만 본인은
그런 산업 스파이로 사회활동 하듯이 뭔가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위해서. 어떤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네네. 그러면 그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거든요. 의식 있는 해커네. 네. 그래서 한때 뭐 티벳의 자유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영향력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네. 해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액티비스트, 그다음 폴리티컬 아무래도 액티비즘. 액티비스트 같은 경우는 요즘 소셜 시대니까 더 네.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그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코드게이트라고 해서 네. 다른 뭐 회사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회도 있고요. 거기는 음지에 있는 해커를 양지로 꺼내서 네. 그리고 같이 기술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좀 이렇게 양성화하는 네네. 그런 형태의 경진 대회 같은 해킹 대회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로 올라서게 되면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건 정말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정찰 활동, 정보 활동. 이미 네. 미국은 NSA의 그 스노든 그렇죠? 사건을 통해서 네. 이미 정보는 곧 국력이고 그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과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이거 어떻게 있어요. 보십니까? 지금 그 이북에서도 네. 신문 그 이북에서도 지금 이런 해커 집단을 네. 국가적으로 양성한다 그러는데 네. 그 수준이랄까? 아니면 그 네. 위협 정도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아직까지는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발표를 보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뭐 그 디도스 사태라든지 뭐 올해 있었던 3.20 사태라든지 네. 다 북한에서 이제 한 걸로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공격들이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는 잘 먹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마 이북에서 이 방송을 듣는 건 아니겠죠? 이걸 정기적으로 들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느 인더스트리가 네. 지금 뭐 주로 이제 타겟이고 네. 뭐 되는지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까 그 우리 박 부장님께서는 공격의 주요한 패턴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네네. 그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그런 공격들이 저는 어느 쪽에 쓰였으며 네. 어떤 유형의 공격이 있었는지 그런 네네네.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돈이 많이 따라다니는 돈이 동기가 되는 제조하고 거죠. 금융이구나.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제조하고 금융이고요. 네. 제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라든지 네. 저희가 고부가 가치의 어떤 전자 산업을 저희가 그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파이낸스하고 인슈런스 쪽은 결국엔 개인 정보입니다. 네. 개인 정보가 결국엔 돈이 되기 때문에 금융 정보가 곧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50%에 육박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 회사들, 네. 예, 텔레커뮤니케이션 쪽 회사들이 되겠죠. 이쪽도 결국엔 개인 정보입니다. 네네.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육박하는 네. 형태이고, 예, 거기다 여기 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네, 몇 년도에 이제 바이오 정보가 지금 우리 네. 주민번호처럼 바이오 정보를 많이 활성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얘도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네, 그럴 걸로 지금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보안의 위협 요소 관점에서도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 어떤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하느냐를 네. 따져보면 일단 가장 많은 경우가 멜리셔스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침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정보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전파를 하고 확산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멜리셔스 코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침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파괴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로 28%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정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브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찔러보는 공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이 발견이 되어 있는데 이 취약점이 과연 통할까 안 통할까. 그래서 던져보고 통하면 멜리셔스 코드를 이용해 갖고 침투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까 뭐 시티은행이나 차트도 아주 미세한 구멍을 딱 그 포착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그것도 하는 것처럼 그건가요? 또? 두 개의 은행은 사실 외부적인 그러니까 내부자니까. 예, 네. 위험의 요소를 카테고리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으면 네. 이제
익스터널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외부적인 어떤 네네. 해커라든지 이런 침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널 위험 같은 경우는 내부자의 임직원에 네네. 의한 네. 두 은행 다 아. 안타깝게 내부 통제에 실패된 경우로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보안의 취약점에 그 일조를 하는 거겠죠? 네, 네. 강화의 일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죠? 예. 새로운 기술들을. 예, 다음 장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요. 여기엔 BYOD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Bring 네. Your Own IT Device라든지 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인플로이 관계가 단순하게 레귤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재택근무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네네. 다양한 고용의 형태가 등장을 하고 업무의 형태, 왜냐 스마트 워킹 이제 스페이스 뭐 플레이스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IBM은 이미 저희는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IT 회사도 지금 점점점 이제 스마트 오피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업무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의 다양성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모빌리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소셜 비즈니스도 계속 연동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네네. 그로 인해서 그 보안의 위협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새로운 기기들이 계속 커넥팅이 이제 일어나는 그렇죠. 것이죠. 네네. 예. 요즘 뭐든 사물 인터넷, 그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그 상당히 새로운 패턴이기 때문에 네. 그 처음에 막는 거라든지 유형도 네.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죠? 일반적인 사람과 그게 아니라 네. 사물과 사물 간에서 통신할 때 네. 어떻게 될 건지. 대표적인 좋은 예가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자동차이고요. 네. 여기는 자동차도 미래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신 지금은 심이죠. 네. 심 카드 같은 거를 꼽아 놓으면 네. 알아서 이제 음. 통신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뭐 하는 것들. 그 사이에는 분명히 취약점이 발견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물 인터넷에서 제일 우려되는 건요. 사실 뭐 PC 개인정보 유출돼서 네. 뭐돈 나가고 하는 거 있고 뭐 그건 있지만 자동차가 만약에 네. 어떤 악의적에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네, 좀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물은 가스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은 돼요. 아까 내셔널 시큐리티랑 같이 해서 맞물린다면 네,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혼란도 벌일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네. 현대전은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혼란을 먼저 야기시키는 형태인 사이버전으로 먼저 현대전을 시작을 한다고도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혼란을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투기가 들어가든 네네. 탱크가 들어가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옵티멀 시큐리티, 뭐 최적의 보안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최적의 보안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 옵티멀 시큐리티라는 걸? 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런 어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넥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계속 vulnerability, 그러니까 취약점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취약점들을 없애고 그다음에 안전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필요한 게 도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사실 맨 밑에 있는 부분이 베이직 네. 부분이 리액티브, 네. 수동적인 부분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수동적인 부분으로 매뉴얼하게 교정 작업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는 프로피시언트 결국에는 능숙함인 거죠. 네. 노련함, 사실 뭐 전문적인 기술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여기는 안정화된 옵티마이즈된 형태의 시큐리티 체계를 갖춰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프로액티브한 형태,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그다음에 오토메이티드, 네. 자동화된 형태로 네.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결국엔 사전적이고 자동화된 형태로 가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IBM에서는 여기까지 에센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 장. 그래서 뭔가 그래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쓰신 거네요. 그렇죠? 네. 사전 예방적이고 자동화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프로피시언트에 해당하는 10가지를 저희가 10개명. 네, 10개명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첫 번째가 아무래도 리스크에 대한 어웨어 컬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보안 의식 강화이고요. 네. 비용 대비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사실 보안 의식
보안 교육이라고 네네네.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안 교육이고요. 네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례 사례가 났는지,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은행들이 이제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그 보안 교육 있잖아요. 네, 그 국내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그 보안 교육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네. 좀 생동감 있게 뭔가 감성 있게 하는 보안 교육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럼 직원들이 왜냐면 네. 이런 거 할 때 강의실에서 광대에 모아놓고 해봤자 네. 졸거나 네. 딴짓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만드실 용의는 없어요, 좀 그런 거?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자 그런 거 만들면 저도 같이 한번. 네, 좋은 이거 프로그램 만들면 상당히 좋을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나올 네. 것 같은데 이거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인시던트, 시큐리티 인시던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인텔리전스 체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겐 왜 또 중요하냐면 결국엔 APT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인텔리전스 체계가 중요합니다. 네네.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모바일이라든지 소셜 워크플레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메이티드된 시큐리티 하이진, 그러니까 네. 교정 작업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억세스 컨트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전히 계속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되지 않는 게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권한에 대한 계정에 대한 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어떤 사람이 입사를 하면 입사 전에 해당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그 사람의 권한 어디까지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네네. 가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이 권한에 대한 설계를 해서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절대적인 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 필요 최소한의 원칙. 예, 원칙으로 네네. 예, 계정 권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암호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기밀 정보, 그다음에 개인 정보에 대한 암호화, 특히 기밀 정보, 개인 정보에 대한 암호화는 법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렇죠? 망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10계명을 네. 종교에서 10계명을 지키면 천당가잖아요. 이 IBM의 이 10계명을 다 준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뭐 안전한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뭐 있고요. 천당가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이런 걸 할 때 네. 10계명을 다 하기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요. 그렇죠. 어떤 시작 포인트를 어디부터 할까 궁금할 네. 거거든요. 네. 시청자분한테 스타팅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죠. 네, 세 가지 그래서 저희가 스타팅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안 의식 강화입니다. 네. 대부분의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네. 투자도 많이 하십니다. 네. 그쪽에다 돈도 굉장히 많이 쏟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땐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해서 내부자, 그러니까 여기엔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사이트에 가서 그 산업보안 실태를 보셔도 그렇게 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 의식 강화, 보안 프로그램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네. 저한테 제안해 주신 것처럼 너무 딱딱하지 않은 네, 형태, 그러니까요. 네. 좋은 형태로 이렇게 보안 의식을 강화하는 것도 되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이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엔 자동화된 작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손에 의해서만 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요. 네. 자동화된 상태로 이제 그 교정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시던트들에 대한 인텔리전스 체계 가져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제 구현할 건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첫 번째 보안 의식 강화 부분이랑 그다음에 교정 작업에 대한 자동화 부분은 요 5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현재까지 그 과거의 공격들, 과거에 나와 있는 취약점들, 그 취약점들을 노리는 공격이 왜 먹히는가를 따져보면 요 5가지 이유가 가장 큽니다. 첫 번째가 생각하지 않고 클릭하는 거죠. 네. 보안 교육의 어떤 의식 결여가 있는 거죠. 자극적인 문구의 메일을 받고 네. 내가 원하는 형태. 제가요 아주 좀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강의한 말랑말랑한 아주 재밌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시고 클릭한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TV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처럼 네. 회사 내에서 네. 그런 거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이거 하는지 나중에 그런 걸 해가지고 네. 뭐 발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으신 네, 좋으신 네,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네. 게임처럼 약간 네, 좀. 네. 네. 그래서 현재도 계속 그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그렇죠. 누르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C가 감염이 되고 네.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그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거나 디폴트 패스워드를 사용한다. 이것도 사실 보안 의식 네네. 결여 부분이 되고, 근데 이런 그다음에 세 번째도 그 insecure configuration, 그러니까 네. 완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안성이 떨어지는 어떤 설정 네, 부분이 네. 되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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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보안 의식 강화를 통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어떤 폴리시하고 스탠다드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전적으로 이걸 모든 걸 사람에게만 사실 맡겨둘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자동화된 교정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동화된 툴을 통해서 네. 디폴트 패스워드를 발견한다든지 취약한 패스워드를 발견해서 그런 패스워드를 바꾸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스큐어한 컨피그레이션도 발견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안전한 설정 값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패스워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전에 1세대를 말씀드렸잖아요. 95년부터 이제 2005년까지가 1세대. 순수의 시대. 순수의 시대. 네. 그때 그 관리자분들도 너무너무 순수하셔서 네. 모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취약점 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실시를 해보면 굉장히 취약성이 강한 패스워드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종교 단체라든지 혹은 굉장히 신앙심이 강하신 이제 그 분이 근무하시는 곳 IT 부서에는 네. 얼마나 신앙심이 이제 강하시냐면 패스워드가 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도 아, 많이 네. 이루어져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저는 할렐루야인 줄 알았어요. 아멘이나. 네. 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패치를 하지 않고 취약점이 노출된 상태 그대로 쓰는 것들 네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는 용어가 그래서 네. 이제 나온 거죠. 이런 것도 아까 이제 사전 예방하고 이제 네. 자동화시키고. 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정값이 불안전하다든지 취약한 네. 설정값이 있고 취약한 패치가 있고 그런 것을 외부에서는 공격을 계속하죠. 네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벤트가 남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시큐리티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애뉴얼하게는 약 8,100건 100만 건 정도, 먼슬리로는 600만 건, 뭐 위클리로는 뭐 157만 4천 건 정도 네네. 되는데 이런 것이 사실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 네. 캡처된. 네. 그다음에 이 이벤트 중에서 실제로 우리 IT 리소스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든지 정보를 수집해가는 형태를 어택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어택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이 뭐 위클리하게는 1,400건 정도. 네. 인텔리전스를 한번 걷어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 이 인텔리전스로 이렇게 많은 숫자를 걷어내려면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네. 어느 정도 툴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툴을 이용을 해서 사실 요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400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또 다 일일이 기계를 통해서만 보는 건 또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두 번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통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사람이 결국엔 간섭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사람이 결국엔 간섭을 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위클리하게는 1.7개 정도.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이 개입되는 거죠? 네. 이쪽에 그죠? 네, 네, 앞에서 네. 툴이 관여를 거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사람이 이제 관여를 하게. 거의 뭐 100만 분의 1을 줄었네요. 그렇죠. 인스턴스가. 네. 자동화시켜서 1000분의 1을 줄이고 네. 다시도 1000분의 1을 줄이고. 네. 그래서 인시던트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왜냐면 앞에서 저희가 그 툴이라든지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안 공격이 그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면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네. 다시 그 사건을 재조합해서 보면 어떻게 침투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확산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취합해서 빠져나갔는지를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로그는 이미 남아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로그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게더링을 하고 조합을 해서 봤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네. 것도 사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그 설문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10분 또 질문자를 한분 10분한테 저희가 조지루 씨 보온병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온병 있으면 좋겠죠. 뭐 조지루 씨 뭔가 뭐 좋은 보온병이겠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붙었겠죠. 조지루 씨라고 그러니까 좋은 보온병을 제가 하나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스태프님 좀 두 분 이메일 어드레스 좀 댓글로 써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답변 드리겠지만 또 오늘 답변 못 드린 거라든지 추가 정보나 지원 같은 건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춘택님, 최근 중국에서 해킹 툴이 아닌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인 FTP 툴을 써서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에 접속해 불법으로 파일을 내려받아 정부 및 각 기업, 천여 개 업체의 비밀이 누출됐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네. 아직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라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네네네. 조금 또 정부 기관도 지금 네. 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우선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체계적인 이제 보안 네. 시스템 안에서는 아까 이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같이 어떠한 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이제 가지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그 인시큐어 컴퓨테이션처럼 이제 FTP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공개적으로 오픈돼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네. 그런 FTP를 통해서 기업 내에 뭔가 데이터가 내려간다는 거를 사실 지금 현재 보안 기술 수준으로는 분명히 탐지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물론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정말 이제 그러한 공격이 일어난다 한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인시큐어한 컴퓨테이션을 이제 최대한 이제 제거해야 되는. 보통 제가 이제 하드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하드닝된 이제 그런 구성을 먼저 갖춰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게 되면 저러한 이제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류성민님 웹 취약점 담당자인데 여러 업체의 취약점 탐지 및 결과가 다릅니다. 이에 대한 오탐도 심심치 않게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솔루션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취약점 탐지, 지금 웹 취약점 담당자이시니까 취약점 탐지가 보통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법 규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 관련된 이제 진단 이제 항목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됐고 검토를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SDLC라고 하는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에서 이제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보안을 이제 고려할 때 네. 이제 개발 레벨이나 이제 품질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소스 코드 기반의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만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오탐이나 네.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자 단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제 동적인 분석을 같이 결합을 해서 우선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이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판이나 이제 오탐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 어떤 것들을 조치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프라이어티 관점에 네. 있어서의 접근 방법을 두 가지의 기술을 결합을 해서 이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툴만 저희 이제 IBM 앱스캔이라는 이제 그 좋은 툴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툴만 가지고는 오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컨설턴트가 직접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아까 형태. 사람. 예, 사람이 결국엔 저희 컨설턴트들이고요. 그렇겠죠. 미들웨어를 개발을 하던 이제 개발자 출신 분들이신데 보안 쪽을 같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네.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들어가셔서 그래서 동적인 이제 그 기법과 정적인 기법 두 개를 네. 다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 특히 소스 코드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보안 컨설턴트 분들이 모든 걸 전부 다 같이 보고 그다음에 개발자 분들에게 보안 교육까지 전부 다 해드리고 네. 이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재섭님, 보안 담당자도 저희 회사는 보안 담당자도 없고 마땅히 없고 유지보수 파트너 보안 진단 업체에서 공고사항을 주면 그때서야 취약점과 위험 요소 수정하는데 이런 저희 회사 같은 데서 그 보안팀이 없는 기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2014년도에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IT 분야에서 IT 어떤 분야에서 영향을 받게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안팀이 없는 회사거든요. 여기는. 네. 이래도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보안팀이 없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관제라든지 외부 아웃소싱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2014년도의 위협은 올해 2013년도는 사실 규제로 시작해서 규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네. IT 요즘 같이 보안 산업 시장을 법이 이끌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이 아마 법이 개정이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가장 큰 IT의 위협은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공격도 있지만 네. 오히려 이런 컴플라이언스 법 규제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승우님, 기본적으로 한 부서 및 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취약점 담당자는 몇 명이 적당할까요? 이게 뭐 웹 서버라든지 와스 서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뭐 DB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IT 환경의 전체적인 어떤 네. 그 규모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중에 이메일로 회사 규모라든지 그런 걸 좀 네. 차이있게 보내주면 좋겠네요. 그죠? 네, 홍성우님? 저한테 네. 보내주시면 네. 제가 뭐 당연히 돈은 받지 않고 네, 무료로 네, 네. 상담을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효숙님, 보안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현대 사회 같이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시절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보안의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해킹의 법적 처벌에 대한 표준적인 제도가 더 서둘러야 하지 않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업계 동향 및 준비가 있는 사항인지요. 어떻게 먼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미 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뭐 취약점에 대한 진단이나 이제 침투에 대한 테스트 이거를 이제 계약이나 네. 어떤 허락 없이 하는 거는 이미 법에서 이미 위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네. 이미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악의적인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저 말 뜻은 이제 아까 그 사회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라는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보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하신 것 같은데 뭐 컴플라이언스 관점에 있어서는 계속 강화되는 이제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뭐 강화되는 쪽으로 나갈 것 같고요. 네. 이제 업계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기술이든 아니면 네. 이제 컨설팅이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김록환님께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다양한 접근에 대해서 해킹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접근인지를 분별하여 모니터링하는 툴이 존재하는지요. 툴이 존재한다면 분별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킹 접근으로 의심되는 경우 IP 차단 등의 처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한지요. 이것도 솔루션에 대한 문의는 좀 부장님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이제 이게 보안 사고인지, 그러니까 네. 공격인지에 대한 식별 부분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보안 관제 네. 솔루션 내지는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비스의 이제 역량이나 아니면 솔루션의 이제 기능상의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네. 여러 이제 그런 시도 중에서 이제 공격의 이제 패턴을 잡아내는 것이 이제 그런 솔루션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고도하기 위해서 뭐 빅데이터랑 결합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IBM에서 얘기하는 보안 인텔리전스 네.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나 솔루션들이 이미 나와 있고 서비스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우일님, 와프 BMT를 진행하다가 소스 취약점 및 기타 이슈들을 발견하고 수정하였고 아직 비용 및 다른 이유로 드랍을 하였습니다. 개발을 보안 이슈로 해소한다면
와프의 도입 시점을 언제쯤을 잡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솔루션 이야기라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개발 보안이 사실은 더 원천적이죠. 그래서 소스단에서 이제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 보안 취약점이라는 것도 시기나 이 공격의 기법이 발전에 따라서 계속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만약 개발 보완을 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는 거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개발 보완하면서 또 시간을 번다든지, 그러니까 수정하기 위한 시간을 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격 기법에 대해서 개발 보완 쪽에서 보완하기보다 먼저 이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뭐 개발 보완 한다고 해서 왜 어플리케이션 방어를 안 쓰고 예를 들면 왜 어플리케이션 방어 쓴다고 해서 개발 보완 안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상호 네. 보완해야 될 이제 그러한 인프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임근식님, 이북의 온라인 해킹 사례 기사들을 보면 온라인 해킹 공격은 이제 하나의 온라인 사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재난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안 시스템이 국가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잘 체계되면 좋겠는데 가지고 계신 회사의 보안 솔루션들이 국가와 협업될 수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미국의 SE 리눅스처럼요. 국가하고도 지금 저희가 키사하고도요. 네. 저희가 협업 체계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키사에서도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어떤 징후라든지 네. 탐지를 하기 위해서 네. IBM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수의 보안 회사들의 장비하고 연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눈으로 사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국가 기관들하고도 많은 협업 관계를 잘 유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효숙님, 세계적으로 열리는 해커들의 컨퍼런스인 블랙햇을 보면 해킹의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하고 컨퍼런스의 발표자들이 공격 기법들을 보면 뭐든지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안 인력 양성을 위해 시큐리티 대회가 사회 및 국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라고. 이거 그냥 일반적인 의견을 네네네. 물어보셨네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코드게이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블랙햇과 유사한 대회이죠. 대회를 매년 특정 업체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관이 후원을 해서 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삼성동에서 네. 하고 있고 그리고 해킹 방어 대회입니다. 해킹 방어 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음지에 있는 해커들을 그러면 양지로 꺼내고 네. 내오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좋은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해킹 실력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도 보고 네.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방어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뚫는 사람을 사실 공격자를 수비수로 쓰는 게 또 가장 요즘에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실제로 자기 시스템의 모의 시스템이겠죠. 네네. 모의 시스템을 뚫어보면서 계속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데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기반 시설 그리고 기업의 어떤 보안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굉장히 좋은 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성준님, 요새 새로운 공격 기법 중 아까 워터링홀을 했고요. 워터링홀은 주의 분산 기법 공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대체품 무엇일까요? 주의 분산 기법? 근데 뭐 주의 분산 기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새로운 분산 새로운 기법은 아니고요. 네네. 어노니모스도 결국엔 이런 이제 어노니모스라고 해서 네네. 전세 그렇죠. 세계적인 그룹 있죠. 해커 네. 네. 그룹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분산 공격 기법이고요. 특히 새롭다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두 가지 이상의 공격을 섞어서 이제 네. 하는 거니까 하나는 이제 그 DDoS를 먼저 시작을 하고 DDoS 공격을 통해서 이제 이 관리자들이 이제 그쪽에 신경을 쓰는 이제 네. 그 시간 동안 네. 이제 다른 정보 유출이나 이제 시스템 탈취 공격을 2차적으로 하는 공격이 이제 보통 주의 분산 기법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특별하진 않은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응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공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실제 보안 인프라나 시스템들이
어떤 지속적으로 전체의 가시성을 계속 얼러트 통해서 실제 2차적으로 일어나는 진짜 그 공격자들이 목표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도 탐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보안 인텔리전스라든지 보안 관제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서포트가 이제 되는 것들이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임창현님, 2014년 4월이면 윈도우 XP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됩니다. 예상되는 사태나 대응 시나리오가 있으신지요? XP는 현재 이미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IBM 내에서는 XP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XP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은 저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XP 전용이라는 거죠. 네. 해당 OS 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XP에 대해서 다음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부분을 패치를 해준다든지 네. 개런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만약에 XP에서 돈다라고 했을 때 네. 보안 취약점이 나오고 그 취약점을 메꿔줄 수 있는 패치가 없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아마 피해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체하는 것이 이제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교체할 때 시간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마이그레이션 할래도 이제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이제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벌어주기 위해서 뭐 안티바이러스 업체라든지 아니면 IB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버추얼 패치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약간 늘리는 효과는 줄 수는 있습니다. 늘리는 효과는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플랜이라든지 이제 실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을 뭐 지금부터라도 빨리 수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중구님, IBM은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한 샌드박스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는지요? 오라클 이용할 경우 EMC, SA 같은 내부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한가요? 큐레이더를 이용할 경우 네. 솔루션인데 IBM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해서 샌드박스 솔루션을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요. 샌드박스 이외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악성 코드 분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제적으로는 약 400만 개 이상의 엔드포인트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국내에서도 이제 차츰 그 엔드포인트 개수를 지금 늘려나가고 있어서 지금 국내 현상까지도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스테이터스 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는 하는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이제 IBM은 대응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레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 SA가 하는 것처럼 그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그 넷 위트니스 그 아까 SA보다는 넷 위트니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IBM에서도 이제 큐레이터에 같이 붙여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IBM 큐레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패킷 분석하는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 풀 패킷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서드 파티 솔루션을 이제 같이 결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효숙님, 구글 검색 엔진, MS 검색 엔진, 중국의 바이두 등의 주요 검색 업체 엔진들은 기본적으로 본넷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업체들의 검색 엔진이 혹시 위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까요? 본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예전에는 좋은 기술이었었던 거죠. 근데 네.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악의적인 공격 기술로 쓰기 때문이고요. 합법적인 형태의 그 본넷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뭐 안티바이러스 업체가 특정 마케팅 전용이라든지 이런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용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내가 만든 제품이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연령층이 많이 사는지 네, 궁금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쪽에다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이거는 네네. 합법적인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만약에 금지하게 한다면 이제 그런 건 좀 어디까지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김효숙님께서 코멘트 주셨어요. IBM 보안 블루프린트를 혼자서 모두 다루신다니
박형근 부장님 정말 놀랍고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보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네, 분인 것 관심이 같아요.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보면. 뭐 네. 하시는 분이신지 네. 뭐 그다음에 허성현님 악성 해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해킹한 무기징역 뭐 이렇게 이런 거 엄청나게 세게 막 아니면 뭐 개인정보 보호법 엄청 강화시켜가지고 네. 뭐 형사 뭐 그런 거 더 강화시킨다 그런 거 한다면 이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2013년도가 법 규제가 보안 시장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렸고 14년도도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너무 강하게 나가게 되면 무분별한 사실 그 범법자 네. 그리고 생산하기도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사실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안 사줘서 제대로 관리를 네네. 못한 거고 보안을 네. 못 지켜낸 거고 선관주의, 그러니까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는 법의 애매모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네. 해킹을 하는 거에 있어서 처벌을 하는 걸 더 강화할 수 없느냐라고 김효숙 네, 님이셨네. 김효숙, 네. 예, 질문해 네. 주셨는데 법의 애매모호함이 뭐냐면 제가 이 PC를 해킹을 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시도만 해보는 겁니다. 네. 취약점 공격을. 네네. 근데 못 뚫었어요. 네. 그러면 뚫지 못하면 거기까지는 법에 적용받지 않는 합법적인 네. 부분으로 빠지는데 근데 실수로 어떻게 하다 그게 먹힌 거예요. 네. 뚫렸어요. 네. 그러면 불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성공하면 불법이 되고 실패하면 합법이 되는 거죠. 그런 약간의 법의 애매모호함을 조금 더 날카롭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치규님 스미싱 모바일 악성 코드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대비책 궁금합니다. 요새 스미싱이 요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보안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아져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기반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제 그 폰에 대한 이제 안정성, 네. 그다음에 이제 폰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이 두 가지 측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바일 기반의 이제 시큐어 브라우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그 계정이나 공격에 대해서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그 게이트웨이 형태로 검증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앱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할 때 이제 보안적인 기능을 이제 탑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성님 보안 솔루션은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회사 한번 도입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뭐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딱히 정해진 건 없고 네. 예, 보안 인프라가 늘어나서 그 인프라의 어떤 한계를 이제 받아주지 못한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업그레이드나 교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그거죠. 그 더 이상의 수명을 못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더 이상의 패치가 되지 않고 네. 더 이상의 엔진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더 이상 패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새로운 신종 공격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교체 네.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IT의 퍼포먼스를 받쳐주지 못하는 지원하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 네. 되겠고요. 네. 딱히 뭐 정해놓은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글쎄 좀 애매모호한 네,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도엽님 보안 관련 내용을 쉽게 볼 만한 사이트는 없을까요? 대응책이라든지 이슈라든지. 키사 사이트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십니까? 추천해드립니다. 박 부장님도 뭐 하나 추천하는 사이트 하나 있어.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죠. 본인 블로그 말고. 몸짓하게 되는데. 블로그 있어요? 네, 박형근 부장님 블로그 있어요. 네. 네. 블로그 그 이외에 또 다른 거 하나. 많이 하려고 본인 거 이외에 있고요. 다른 거 하나. 네, 이외에 근데 굉장히 요즘에는 정보들이 네. 많이 외부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요.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홈페이지나 뭐 한다 보면 뭐 네이버나 구글이 이제 가장 좋은 소스가 네. 될 것 같아서 네네. 관련된 키워드만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면 아. 엄청난 양의 홈페이지와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료가 없어서 네. 뭐 근데 부장님이야 고수시니까 그걸 검색해가지고 요거 딱딱 되지만 네네. 고수가 아니신 분들은 그 검색해가지고 어떤 것이 취사 선택이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도엽님은 이제 그런 걸 좀 할 만한 사이트 본인 블로그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본인 블로그로 가네. 은근하게. 참, 네. 없으신 것 같네. 본인 네, 블로그 말고. 네. 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성범님께서는 보안 관련 사건이나 온라인 공격에 대한 실제 케이스를 볼 수 있는 자료나 홈페이지가 있다면 몇 가지 추천해 주세요. 네. 실제 케이스하고 사실 공격에 대한 그 분석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악성 코드 위주로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타사이긴 합니다만 뭐 저희 IBM에서도 당연히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고 엑스프레스에서요. 네네. 그리고 국내인데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물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국내에서는 가깝게 뭐 부동의 현재 이제 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중요한 사건, 중요한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네. 보안 사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이슈가 됐었던 만약에 사건이다, 커머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NCSC 네.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쪽하고 그다음에 키사 쪽에 보시면은 네. 해당 사고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마지막으로 임근식님 질문까지 받겠습니다. 보안회사는 해커가 있어야 장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보안회사가 해킹 및 악성 코드를 만드는 경우는 없을런지요. 네. 설마 임근식님, 설마 이분들이 여기서 네 저희가 만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설령 만들더라도. 네. 그 보안회사에서 사람을 이제 네. 고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이제 백그라운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해킹 기술 내지 이런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해킹의 과거에 경력이 있다든지 네.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배제가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네. 한번 입사를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이렇게 뭐 해킹이라든지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보안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BCG, 그러니까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해서 네. 윤리 강령,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떤 커넥션도 없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신문에 네. 엄청난 보안사가 터진 거예요. 네. 우리 회사는 상관없어. 네. 네. 그러면 그걸 딱 봤을 때 두 분 네. 다 아주 슬퍼집니까? 기뻐집니까? 뒷글이신데요. 어떠십니까? 저는 오예 합니까? 아니면 아이씨 큰일 났다 그러십니까? 전화기에 불이 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네. 그 두 분째 오늘 질문 잘한 분 중에 설문조사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반영하고, 설문조사 하신 분 중에서 또 10분 저희가 또 그 아까 경품 보여드리겠고요. 두 분 질문 잘한 분 몇 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하시죠, 부장님 먼저. 네, 저는 그 관심 많으셨던 김효숙 씨. 김효숙님. 네. 네네네네. 네. 또. 저는 제가 올 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계속 참석해 주시고 질문 네. 계속 던져 주시는 그 이름 한 분이 보시더라고요. 네. 혹시 제가 제대로 봤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박충근 님이라고 박충근님. 예. 네네. 계속 잘 참석해 주시고 네.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네네네네. 네.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네. 박충구님. 네네. 네. 자, 또 나머지 김효숙님하고 박충구님 위에 나머지 분들 또 저희가 8분은 저희가 또 저희가 질문 리스트 다 있으니까요. 저희가 봐서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두 분은 저희 아까 그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하죠. 네. 네. 부장 먼저 하시죠.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 해가 또 이렇게 또 가는데요. 할 때마다 보면은 항상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볼 걸 하는 이제 그런데 사실 해볼 걸 하는 지금 이 시점이 진짜 할 수 있는 좋은 네.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기본부터 다시 챙겨서 다시 2014년 보안 안전한 네.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를 수립하는 그런 기간으로도 활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뭐 보안이라 거의 뭐 자기개발 수준인데요? 네.
네.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익숙해졌고요. 만나 뵙게 되는 시간이 이제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올해 한 해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좀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Q&A를 진행을 했다면 내년에는 사실 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변은 아닐지라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해 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